우울한 것을 대부분 많은 분들은 그냥 심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울한 분들의 대부분 장 건강 상태를 보면 장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비가 있다든지 잦은 복통이 있다든지 잦은 설사를 한다든지 장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면역력도 좋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심리적인 느낌은 바로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장에서 약 95%의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래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은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장을 연구한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장에서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냐,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공부할 때 학습력을 높여주는, 집중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 지나친 흥분을 일으키는 그런 엔돌핀 같은 그런 호르몬이 아니고 그냥 안정감, 편안함을 주는,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또 이보다 약간 활발한 느낌을 주는, 흥분을 주는 호르몬인 도파민도 역시 장에서 50% 정도는 분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우울감이 오기가 쉬운 거죠. 바로 우울한 사람이 이런 호르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 호르몬이 왜 부족하게 됐을까 보면 바로 장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대부분 이런 분들의 경우 장누수 증후군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집에서도 누수가 일어난다 하면 어딘가에서 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장에 여러 육모, 세포들이 있는데요. 이 세포의 결합들이 타이트하게 되지 않고 틈이 생기면서 장 안쪽에 있는 내용물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장 안에는 아주 많은 다양한 음식물의 그 성분들이 같이 있죠.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독소도 같이 있고, 카페인도, 음식물 찌꺼기, 장 내 여러 미생물들도 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꾸 새어 나오는 겁니다. 세포 결합들이 튼튼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새어 나오니까 장감막, 장 안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염증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염증들이 몸속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역시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토피나 건선이나 성인성 여드름이나 우울증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우울증,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리적으로 뭔가 불편하고 뭔가 자꾸 요즘 안정감이 잘 들지 않고 우울한 느낌들이 많다, 이럴 때는 바로 정신적인 이런 부분으로 정신과 이렇게 가시기 전에 장 건강 상태도 같이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사실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 안에 있는 다양한 내용물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온몸에 불필요한 독소 발생을 계속 늘려주게 됩니다. 독소가 늘어나면 바로 염증이 많아지는 거죠. 몸에 염증이 많은 몸은 장기적으로는 아주 계속적으로 염증이 끊이지 않게 되면서 꼭 우울증뿐만 아니고 몸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독소, 염증은 계속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면 다양한 질병의 씨앗이 되고 또 심지어 암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드시는 분들 바로 어떤 정신과적인 부분보다 먼저 나의 장내 건강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누수 증후군이 많은 질병의 시작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체크하시면서 피부질환이나 만성피로나 면역력 저하나 이런 부분들도 장 건강을 같이 체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크론병은 2010년 이전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질병이었는데요. 2010년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론병에 걸리다 보니까 희귀질환에서 제외가 되고 개인 관리가 또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질병이 됐습니다. 크론병은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토피, 알레르기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피부에서 일어나면 아토피인데요. 이것이 점막에서, 우리 몸의 이 소화기 점막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크론병이 됩니다. 장 점막에서 일어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피부는 긁거나 뭐 연고를 바를 수 있는데 이 장 안쪽에서는 연고를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라는 것을 계속 먹어야만 하고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설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죠. 자, 그런데 이 크론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크론병 이런 질병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음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크론병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에 또 가기 전에 어디에 많이 가냐면 편의점에 많이 갑니다. 또 아침이나 점심에도 편의점의 음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접하기 쉽잖아요. 이 편의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같이 질병도 증가했다,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 음식이 바로 만든 신선하고 깨끗한 음식보다는 아무래도 가공된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음식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여러 보존과 유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공된 음식 위주로 많이 아이들이 먹게 됩니다. 가공된 음식 안에는 바로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첨가물은 당연히 이 식품식약처에서 안전 범위 이상을 넣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하나의 성분은 크게 해로운 성분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각각 하나하나의 성분이 아니고 모여 있죠. 샌드위치나 삼각김밥에도 30가지, 40가지 첨가물들이 있고, 우리가 식품 표기법에 의해서 포장지 뒷면에 여러 성분들이 써져 있지만 100% 표기되어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본으로 더 많은 첨가물들이 있구나 라고 꼭 인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양한 첨가물들이 일으키는 칵테일 효과나 또 이런 첨가물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몸에 축적이 되죠. 누적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몸에 여러 영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크론병은 장 점막에서 일어나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의 질서가 깨진 거죠. 과면역이 일어난 겁니다. 자, 첨가물들이 내 몸에 쌓이게 되면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 몸은 어딘가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쌓이다 보면 독소가 축적이 돼서 해독이 안 되는 상태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공식품이 늘어나고 가공식품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는 이 사회에서는 여러 자가면역 질환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론병의 원인,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라고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데요. 일단 음식을 가공식품보다 자연의 음식 위주로 식생활을 바꾸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크론병을 좀 더 치료하고 또 예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건강에 좋은 음식,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